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ICM을 2022에 발표된 어드레싱 옵티미즘 바이어스 인 시퀀스 모델링 for RL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백승원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다루는 모델은 SPLT 트랜스포머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서 부제로 적어놨고요. 이 논문의 리뷰에는 강학습 팀원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 그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 강학습들의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SPLT 트랜스포머가 지적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SPLT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SPLT 트랜스포머가 그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앞차를 따라가는 그런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기존의 플래닝 기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환경과 결과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이 SPLT 트랜스포머에서는 그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 RL 알고리즘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여러 가지를 좀 말했습니다. 먼저 어떤 이전의 어떤 오프라인 RL 기법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즉 이제 환경에 좀 어떤 확률성이 좀 없는 그런 딥 RL 벤치마크라던가 아니면은 환경에 어떤 변동성이 좀 있긴 하지만 적은 이제 아타리 벤치마크에서 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어떤 자율주행이라던가 뭐 교통이라던가 뭐 금융 이런 어떤 그 강학습이 적용되는 이 도메인들에는 굉장히 큰 어떤 스토케이틱한 성질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법들을 이제 실제 세계에 적용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간단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 어떤 최근 들어서는 이 오프라인 아래쪽에서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성능을 지닌 이 시퀀스 모델, 그 LLM이라던가 뭐 그런 이 시퀀스 모델들의 어떤 힘을 빌려와가지고 이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 프로블럼을 이제 푸는 어떤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DT랑 어떤 TT라고 하는 디시전 트랜스포머, 트랙토리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학습은 잘 했는데 이제 플레이닝을 너무 단순하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시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법은 이제 어떤 이 특정 골로 가는 이 궤적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학습시킨 다음에 이 골까지 가는 리턴을 가장 크게 하는 이제 이 트래젝토리를 고르는 어떤 리턴 쿼리 방식으로 실제로 플래닝을 하고 있고, 이제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는 이제 저번 발표에서 다뤘지만 이제 NLP에서 쓰이는 이제 빔서치라고 하는 이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특정 K개 혹은 N개의 그 트래젝토리를 골라내고 그 중에 최고를 선택하는 어떤 이런 단순한 기법들을 이용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런 어떤 단순한 플래닝 기법들이 이제 좀 공격적이거나 좀 낙관적인 행동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제기하면서 이 SPLT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플래닝 쪽을 좀 더 힘을 주고 이제 모델도 조금 더 이런 스토케이스틱한 성질을 다룰 수 있게끔 모델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논문으로 이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발표를 할 때 이제 광학습 얘기만 좀 했는데 이번 단계에서는 좀 도메인이 좀 많이 섞여가지고 그 도메인에 대한 얘기 잠깐만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SPLT 트랜스포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준비한 거는 이 SPLT 트랜스포머가 실제로 이 앞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 차량을 제어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이제 풀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쓰이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강화학습 이전에 어떤 고전적인 제어 방식으로 이 앞차와의 어떤 이 간격을 제어하는 기법 중에 이제 어떤 샘플링 기반의 플래닝 알고리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SPLT가 이걸 이용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발표 순서를 이렇게 좀 구성했습니다. 이 샘플링 기반의 플래닝 알고리즘은 무엇이냐면 이제 간단히 말해서 그 가능한 궤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이제 그 궤적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궤적을 선택해서 그 궤적으로 차량을 제어하겠다라고 이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쓰여 있는 어떤 이제 좀 강학습이랑 관계없는 이 단어들은 각각 실제 차량 제어 때 이용되는 어떤 지표인데 제가 빨리빨리 해서 좀 불편함을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앞차와의 거리를 내차 속도로 나눈 값인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저희가 쓰는 ACC가 그 어떤 제어 타겟으로 잡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km면은 멀리 있어야 되고 50km면 가까이 있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숫자로 대표되는 값인데 이 타임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타임갭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후보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타임갭을 제어할 수 있는 속도 궤적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궤적을
뭐 사용자의 뭐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리워드 설계하듯이 평가를 해가지고 좋은 거 선택한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질문 주시면 좀 말씀 더 드리도록 하고, 일단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조금 빔 서치라던가 이제 리턴 쿼리보다 조금 더 나은 플래닝을 적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관심 있으실 만한 이제 SPLT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어떤 SPLT 트랜스포머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아키텍처라던가 플래닝을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SPLT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전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오프라인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이 일반적으로 디터미니스틱하거나 이제 위클리 스토캐스틱한 환경들에 적용되어 있음을 좀 얘기하고, 이는 이제 실제 세계가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주로 요기 외였음을 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SPLT 트랜스포머는 어떤 이러한 것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트랜스포머랑 이제 VA를 섞어가지고 뭔가 좀 확률적인 거를 고려하게끔 좀 설계를 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트랜스드리머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월드 모델이랑 폴리시 모델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VA 기반이기 때문에 앞단에 어떤 엔코더, 디코더가 다 트랜스포머로 돼 있다라고 이제 간단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트랜스포머 기반의 VA 모델인데 이제 엔코더는 이제 이 폴리시 디코더라던가 월드 모델이 이제 어떤 트랜지션 히스토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인베딩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 폴리시 디코더랑 월드 모델은 트랜스드리머처럼 이 값을 받아가지고 폴리시 디코더는 이제 다음 스텝의 액션을 예측하고, 이 월드 모델은 다음 스텝에 이제 옵저베이션 리워드 그리고 디스카운트드 리턴을 예측하는 식으로 거의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랑 유사한 어떤 입출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받아들여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들은 이런 어떤 확률적인 모델을 이용한 것에 더하여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더 이제 향상된 플래닝 테크닉을 이제 오프라인 RL에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어떤 낙관적이거나 혹은 서브 옵티멀한 이 비헤이비어를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했던 방식은 이제 어떤 그 트래젝토리 셋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그 후보들 중에서 이제 베스트 트래젝토리를 이제 선택하는 이 샘플링 기반의 플래닝 테크닉을 좀 활용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제안한 이 SPLT 트랜스포머는 이제 자율주행 태스크, 특히 앞차가 있을 때, 뭐 주변에 차량들이 있을 때 앞차를 추종하는 그 제어 태스크에서 이제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조금 높은 성공률과 또 이제 높은 일반화 성능을 보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아키텍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SPLT는 트랜스포머는 이제 Separated Latent Trajectory Transformer, 이거의 어떤 약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 Separated는 이제 폴리시 모델과 월드 모델로 나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Latent라고 하는 게 붙은 이유는 이제 VA처럼 이제 엔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붙은 것 같고,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의 어떤 이 입출력 구조를 거의 따라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엔코더는 이제 이 월드 모델과 이 폴리시를 위한 엔코더를 따로따로 가져갑니다. 그때 입출력의 변화는 없고 아키텍처의 변화도 없고요. 그냥 단지 이제 조금 실험상에서 그런 것들이 좀 유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엔코더는 이제 마스킹을 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보는 이제 GPT 아키텍처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 이제 기존의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처럼 이제 ST부터 ST 플러스 K까지의 이 트랜지션 트래젝토리 자체를 입력으로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는 그리고 어떤 특별한 특징이 이제 어떤 디스크리트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뱉는다라는 게 또 있는데요. 각각 월드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폴리시 모델에 대해서 이제 1부터 C까지 어떤 디스크리트한 값들을 뱉는다. 그리고 NW 차원에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폴리시 디코더, 월드 모델 디코더, 이 디코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폴리시 디코더는 이제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와 유사하게 이제 코저 트랜스포머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폴리시 디코더는 이제 액션을 예측하는 애다 보니까, 보시면 이제 입력이 이제 AT 플러스 K로 끝나는 게 아니라 ST 플러스 K로 끝나고, 그 다음에 AT 플러스 K를 이제 이 트래젝토리와 그리고 이제 앞서 인코딩된 이 인베딩 벡터를 가지고 이제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액션을 예측하고, 이 월드 모델 디코더는 이것과 동일한 입력을 받는데, 뭐 여기까지 받겠죠? 받은 다음에 다음 스텝에 ST와 그리고 이제 리워드 그리고 이제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모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키텍처 자체는 이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와 거의 유사하고,
이제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 어떤 SPLT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그럼 저자들은 어떻게 플래닝해서 이런 어떤 낙관적이거나 서브 옵티멀한 어떤 비헤이비어들을 낮췄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일단 저자들은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와 마찬가지로 각 ST에 ST부터 ST-K까지 어떤 입력을 받은 다음에 ST 플러스 1부터 ST 플러스 H까지 이 호라이즌을 플래닝 호라이즌 H만큼의 어떤 이 트래젝토리를 예측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SPLT 트랜스포머가 이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트랜스드리머와 유사하게 약간 좀 오토리그레시브하게 그러니까 ST까지 입력이 플래시 쪽으로 되고 플래시에서 이제 A 햇이 나오면은 그게 다시 한번 이제 월드 모델로 들어가서 ST 플러스 1이 나오고 이게 다시 플래시 디코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플래닝 호라이즌만큼 이 트래젝토리를 예측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트래젝토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트래젝토리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Z파이랑 ZW가 이제 제가 그 시계만큼의 어떤 디스크리트한 값을 뱉고 그게 n차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즉 Z파이라는 거는 2의 4제곱인 16개의 어떤 가지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 ZW는 이제 동일하게 16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 트래젝토리를 다 만들어냅니다. 즉, 이 ZW랑 Z파이가 이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이제 1 혹은 C로 이제 학습이 그 NW 차원만큼 이제 각각 학습이 되는 건데 요 학습된 모든 분포들에 대해서 이제 트래젝토리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총 이제 256개의 어떤 트래젝토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요 중에서 가장 좋은 이제 트래젝토리를 고르는데 그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월드 모델에 대해서는 그 디스카운트드 리턴이 가장 작아지게끔 하지만 폴리시에 대해서는 이 디스카운트드 리턴이 가장 커지게끔 즉 월드 모델에서 이제 예측하는 건 어떤 스테이트들이잖아요. 그 위험 상황이 생기는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어떤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액션을 잘한 그런 디스카운트드 리턴을 어떤 만들어낸 그 트래젝토리를 고르는 식으로 해서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플래닝 한다는 게 모든 액션을 다 이용하는 건 아니고 매 스텝, 다음 스텝에서의 액션을 이 방식으로 이제 계산해낸다. 그래서 매 스텝마다 이제 256개 만들어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트래젝토리 고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액션만 실제로 이제 차량에 넘긴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여쭤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SPLT 트랜스포머의 어떤 플래닝에서 그 좀 옵티미스틱한 비헤이비어와 그리고 이제 좀 서브옵티멀한 비헤이비어를 이제 낮추면서도 그 스토케이스틱한 성질을 고려해 줄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부터는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율주행 태스크를 풀었는데요. 근데 이제 좀 복잡한 태스크를 푼 건 아니고 어떤 컨셉추얼한 이 토이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프로블렘을 어떤 약간 좀 설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SPLT 트랜스포머가 잘 풀 수 있는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떤 카팔로잉 상황, 즉 차량 추종 상황에서 이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시간만큼 또 이제 급가속을 하는 그래서 앞차의 거동이 굉장히 좀 이제 이상한 이런 어떤 거동을 보일 때 이 뒷차, 내 차가 이고비클이 좀 제어를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조금 이제 컨셉추얼한 문제를 풀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뭐 자율주행에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인지나 뭐 내 위치가 어딘지 아는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다고 하고 이 SPLT 트랜스포머는 그 제어와 판단 쪽만 풀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이제 오프라인 RL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보이시는 노크래시 RL 인브라고 하는 카렐라 시뮬레이터 기반의 어떤 강학습 환경에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켰고요. 이때 데이터는 그 이제 IDM이라고 하는 게 드라이버의 모델인데 이 드라이버 모델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뭐 공격적인 성향, 방어적인 성향, 그러니까 실제로 공격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어적으로 운전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게끔 설계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다양한 어떤 디퍼런트 IDM에 대해서 그 주행 데이터를 모은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이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도 이 SPLT 트랜스포머가 잘 작동하는지 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D4RL 이제 벤치마크에서의 어떤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 저자들이 기존에 이 오프라인 RL 태스크에서 많이 이용되던
이제 어떤 뭐 벤치마크, 좀 대조군으로 쓰이던 뭐 비헤이비어 클로닝, 뭐 MBOP, 뭐 CQ의 DT, TT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했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델뿌리 RL에 대해서도 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런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이 SPLT가 좀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SPLT의 성능이 낮진 않지만 보시면은 뭐 TT라던가 이제 IQL이 더 높을 때도 좀 많은 그런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약간 미드 리플레이 이 부분이 좀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논문 타겟 자체가 아까 월드 모델에 대해서 미니멈한 어떤 디스카운트 리턴을 보이는 액션을 골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디터미니스틱한 환경에서는 당연히 좀 성능이 안 나올 수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컴플렉스 스토케이스틱 태스크라고 말하는 이 어떤 자율주행 상황에서의 이 앞차가 특이하게 운전할 때 이 차량의 제어 태스크에서 그러면 이제 SPLT 트랜스포머가 어떤 성능을 보였는지, 그리고 대조군으로 삼았던 DT와 TT, 그러니까 디시전 트랜스포머와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성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DT와 TT는 이 자율주행 문제에서 좀 언더퍼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저자들이 분석한 것은 DT 같은 경우는 이제 맥시멈 리턴을 이루는 이 액션들을 고르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학습하는 데이터셋에서 맥시멈이 되는 액션들을 고르다 보면은 앞차가 다음과 같이 이상하게 움직일 때는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좀 충돌하는 일들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제 본 적이 없는 데이터다 보니까, 근데 본 적이 없는 데이터인데 나는 일단 앞차를 잘 따라가야 돼요. 잘 따라가야지 리워드를 잘 받게끔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시멈 리턴은 이제 뭐 약간 좀 잘 따라가게끔 된 거니까 이 급브레이크는 본 적 없고 해가지고 뭐 어쨌든 낙관적인 행동을 한 거죠. 급브레이크 밟으면 나도 멈춰야 되는데 뭐 엑셀을 밟거나 한 거죠. 왜냐면 앞으로 가야지 좋은 리워드를 받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TT 같은 경우는 잘 될 때도 있는데 이 빔서치의 어떤 개수를 바꾼다던가 뭐 호라이즌을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튜닝이 좀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튜닝한 내용도 뒤에 간단히 나오는데, 어쨌든 TT와 DT는 이런 어떤 컴플렉스 스토케이스 태스크에서는 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SPLT 트랜스포머는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 석세스 레이시오가 높았고 뭐 좋은 이제 스코어를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먼저 월드 모델이라는 게 존재하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플래닝 기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량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량적 결과는 이제 디시전 트랜스포머, 뭐 트래지토리 트랜스포머를 여러 방향으로 이제 튜닝한 이제 DTM, DTE, DTT, TTA까지도 좀 비교를 해가지고 좀 굉장히 많이 실험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DTM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어떤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사용했던 맥시멈 리턴을 좀 크게 하는 어떤 디시전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TE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펙티드 리턴을에 대해서 좀 컨디션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베스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뭔가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IDM이랑 비교해가지고 유사한 성능을 내게끔 뭐 튜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DT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컨디셔널 리턴을 뭐 핸드튠 했다는데 뭐 자세한 설명 나와 있지 않았고, 어쨌든 이거로 잘 안 되니까 좀 좋게 좀 튜닝해 맞다라고 하는 것 같고, TTA는 이제 모어 어그레시브 서치,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을 빔 서치를 좀 더 많이 이용한 거죠. 디포트가 K는 4였다면은 이제 K는 뭐 5, 6, 7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서치를 하게끔 했던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IDM은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 IDM의 파라미터를 맞춘 베스트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성능을 보시면은 일단은 그 트레이닝 곡선이 있고 이제 이밸루에이션 곡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트레이닝 레저트는 그냥 내 데이터셋에서의 어떤 학습 추이, 저희가 강학습할 때 일반적으로 보는 그 곡선의 어떤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밸루에이션 레저트인 언신 루트는 이게 이 타운 1에서 학습을 하고 뭐 타운 2에서 테스트를 했다 해가지고 그냥 어떤 다른 길, 다른 환경에서 좀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약간 일반화 성능을 좀 보는 실험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트레이닝 레저트인 그 동일한 어떤 환경에서 그냥 학습 곡선을 그려봤을 때는 SPLT가 이제 DTT랑 좀 비슷한 어떤 효과를 얻은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언신 루트로 가면은 이제 SPLT는 78.5의 어떤 리턴과 100%의 석세스 레이쇼를 기록하는 반면 DTM, DTE, 뭐 DTT, 뭐 TT, 뭐 TTA 이런 거 다 이제 SPLT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보였다. 즉
이제 환경에 변화가 있는 어떤 스토캐스틱한 게 좀 가해지면은 얘네들은 이제 맥없이 쓰러졌다. 이제 이런 얘기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DM이라고 하는 어떤 기존에 쓰이던 어떤 베스트 컨트롤러와 이제 필적하는 성능을 냈다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 SPLT 트랜스포머에 관한 내용이고, 도메인이 좀 섞여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질문 주시면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